뭐라고요? 귀차니즘에 빠진 거 보고 싶지가 않아요. 지난 시간부터 다벨량 정규분포의 정의랑 성질들을 조금 보고 있었습니다. 리뷰 잠깐 할게요. 어떤 확률 벡터 D차 확률 벡터 D가 만약에 얘는 정수지. 얘가 다벨량 표준 정규분포 0,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따른다는 거는 이 PDF가 어떻게 생겼었습니까? 2의 2분의 트랜스포. 얘 정의가 각 컴포넌트가 전부 표준 정규분포인 녀석이니까 녀석들을 얘의 잠깐 제가 녹화 눌렀죠? 네. 네. 지금 줌은 안 되고 있고 저 프로그램. 아, 네. 감사합니다. 용도 올 거. 그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가 원래 표준 정규분포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g 제곱꼴이었는데 여기가 일반화돼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꼴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MGF는 이게 하다 보면 외워져 이게. T차원 확률 벡터니까 MGF도 D차원 어떤 스칼라 벡터의 함수로 나타날 텐데 그래서 여기 2분의 T 네, 자기 자신 내적이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잠깐 정규분포를 하다가 갑자기 선형대수로 넘어왔는데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다별로 정규분포를 다룰 때 1차원에선 스칼라 정규분포에서는 분산이 있고 분산의 스퀘어 루트가 시그마죠? 표준 편차죠? 그러면은 분산의 다차원 확장은 공분산 행렬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행렬을 스퀘어 루트를 좀 씌워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매트릭스의 스퀘어 루트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려면은 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행렬의 스퀘어 루트를 정의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파지티브 데피니트나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매트릭스 클래스에서는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 있었는데 자 그게 어디서 왔었냐 스퀘어 루트 얘기하려면은 스펙트럼 분해 정리부터 이야기를 해야 됐었죠. 그래서 스펙트럼 분해 정리 만약에 A라는 행렬이 디바이드인데 리얼이고 대칭 행렬이면은 A를 어떻게 분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분해할 수 있었죠?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산하신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를 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아이겐 밸류로는 중간에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거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로는 각 열마다 그 아이겐 밸류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들로 매트릭스 만들면 A를 감마, 람다, 감마 트랜스포즈 꼴로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감마라는 행렬이 오쏘고널 매트릭스였고 그 다음에 람다라는 행렬은 D개의 A의 아이겐 밸류를 만드는 다이고널 매트릭스인데 이 일반성을 잃지 않고 언제나 오더링을 줬었죠? 자, 그래서 특별히 A가 파지티브 데피니트인 경우에는 여기 아이겐 밸류들이 전부 음수예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 람다라는 행렬에 대해서 2분의 1승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통신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판서에 싹 다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필기는 어디인가 있겠죠? 그래서 이 2분의 1승을 자, 저런 스펙트럼 디컴포지션의 A라는 행렬에 대해서 주어졌을 때 A의 2분의 1승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었어요?
감마 람다 루트 람다 트랜스포즈. 네, 좋습니다. 이거 감마 트랜스포즈 미안해. 트랜스포즈에다가 이제 이 아이겐블류 매트릭스를 똑같이 거듭 제곱을 취하면은 요 녀석을 두 번 곱하면은 원래 행렬 A가 복원되니까 얘를 A의 2분 1승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웠죠. 그래서 굳이 증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 행렬의 어차피 자연수 거듭 제곱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행렬의 유리수 거듭 제곱을 정의할 수 있어요. 언제?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일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진도부터는 가끔씩은 우리가 가끔씩 스칼라 자료에서 표준 편차로 나눠주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공분상 행렬을 이제 2분의 1승 정의를 했어. 얘를 나눠주는 행위를 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그마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같은 거를 좀 자유롭게 쓰고 싶어요. 네. 자, 네. 잘 생각해봐요. 내추럴하게 할 수 있어. 만약에 아이겐 밸류가 0이 있으면은 역수를 취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네. 자, 근데 아이겐 밸류가 전부 0이 아니면 취할 수 있죠. 왠지 취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근데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매트릭스가 아이겐 밸류가 전부 0이 아니려면은 차라리 뭐라고 말하는 게 나아요? 포지티브 디파. 자, 파지티브 데피니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거 남아 있네. 모든 아이겐 밸류가 양수니까. 네, 모든 아이겐 밸류는 양수니까 이 다이오고널 매트릭스 람다가 다 0보다 크고 따라서 람다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다이오고널 매트릭스 루트 람다 1분의 1, 루트 람다 2분의 1, 루트 람다 d분의 1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어떻게 정의할까인데 요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A의 2분의 1승은 우리가 이미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얘를 한번 인버스를 취해 봅시다. A의 2분의 1승은 어떻게 정의했었어요? 감마 람다 2분의 1승 그다음에 감마 트랜스포즈의 인버스죠? 자, 지금 감마 얘는 인버터블하죠? 그 다음에 이 람다 2분의 1승도 인버터블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 1승이 분배돼서 감마 트랜스포즈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람다 2분의 1승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감마의 마이너스 1승. 자 얘는 누구예요? 트랜스포즈. 자, 트랜스포즈죠? 얘는 누구예요? 감마죠? 그 다음에 감마 2분의 1승에 마이너스 1승 우리가 뭐라고 정했어요? 저 그대로 마이너스. 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표현인데 얘를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라고 쓰기로 한 건 약속이죠? 약속인데 그 약속이 되게 내추럴하게 잘 붙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잘 보니까 이게 그냥 A 2분의 1승의 역행렬을 썼는데 얘를 잘 보니까 얘를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라 쓰자고 해도 무리가 없어 보이지 않나요? 자, 다른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얘를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라고 쓰면 우리가 디테일하게 말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 지수 법칙에 대해서 기대되는 성질들이 다 만족될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래서 자 결론 우리가 실수 스칼라에서도
양수에 대해서는 유리수 범위에서 이제 우리가 지수 법칙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죠. 그러니까 시메트릭 매트릭스 행렬의 클래스에서는 적어도 A가 모든 아이겐 밸류들이 파지티브 밸류면은 이런 음수를 포함하는 유리수 지수들을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막 이런 거 쓸 겁니다. 막 이런 거 막 쓸 거예요. 시그마 2분의 S랑 시그마 마이너스 2분의 S 막 쓸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 거는 약간 TMI인데 스펙트럼 분해 정리가 상당히 뭐라 그래 사실 이 파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에 대해서 뭐 A의 유리수승뿐만이 아니라 뭐 A의 실수승은 물론이고 자 엑스포넨셜 A, 뭐 로그 A 이런 거 다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근데 A가 파지티브 데피니트일 때만 되고요. 얘네들을 보통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좋은 함수들은 맥클로린 시리즈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맥클로린 시리즈는 다항식이잖아. 그 다항식으로 다 펼쳐요.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A 거듭제곱을 다 집어넣어.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뭐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김에 풋노트로 넣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다별량 정규분포를 한번 정의해 봅시다. 공간이 모자라니까 여러분 괜찮다면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티어럼 이제 여러분의 뇌 속에 집어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뮤라는 고정된 B차원 벡터랑 그 다음에 시그마라는 어떤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매트릭스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걸 써야 돼. 그 다음에 렉 G는 노말 B차원 0, B차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합시다. 자, 이때 새로운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될 거냐면요. 자, 시그마 2분의 1승 g 더하기 뮤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1차원일 때 뭘 알고 있죠? 미안. 자, 1차원일 때 저는 생각해봐요. 1차원일 때 이렇게 뮤랑 시그마 제곱이라는 스칼라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g가 있을 때 자 시그마 제곱의 스퀘어루트 씌운 녀석이랑 고기 옆에다가 g를 곱하고 뮤를 더해요. 얘 분포 뭐예요? 얘 노말 뮤 컴마 시그마 제곱이죠. 그럼 얘 가장 자연스러운 그 다차원 확장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다별량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벡터에 대해서 어떤 고정된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매트릭스의 스퀘어루트를 더하고 곱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고정된 벡터 뮤를 더한 녀석을 x라는 새로운 확률 벡터로 두면 자, 이 녀석의 확률 벡터를 변하는 거니까 얘도 확률 벡터겠죠? 그 확률 벡터의 분포를 우리는 다별량 정규분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의 분포를 지배하는 모수는 평균 U랑 그 다음에 공분상행렬 시그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별량 정규분포의 정의까지 했고요. 다별량 정규분포 정의가 있으면 이제 저 녀석의 PDF랑 MGF가 어떻게 생겼을지를 또 좀 궁금해할 법하죠. 한번 안 궁금할 수 있는데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여기는 행렬 연산은 좀 손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빈칸을 많이 못 들었어요.
좀 더 핵심적인 부분에서 빈칸을 뚫어봤습니다. 자, 이런 지역적인 걸로 문제를 내진 않을 텐데, 자, 시그마가 PSD가 아니고 포지티브 데피니트가 될 때 이 X의 PDF가 존재합니다. 자, 왜 세미 데피니트가 데피니트가 됐냐면 지금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자, 만약에 X가 다별량 정규분포를 따르면은 X는 그 바이 데피니션으로 시그마 2분의 1승 지점이 뮤라고 쓸 수 있는데, 우리가 PDF로 알고 있는 건 G죠. 그래서 얘를 G에 대해서 풀어야 돼요. 풀려면 인버스 나가야 되잖아. 인버스 나가려는 얘기를 하려면은 이 시그마가 얘가 인버터블하다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인버터블한 전제 때문에 포지티브 데피니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넘겨. 다음에 또 넘겨요. 그러면은 G는 X는 오타입니다. 죄송해요. 자, G는 시그마 마이너스 2분의 1승 X 빼기 뮤라고 쓸 수 있고, 우리가 X의 조인트 PDF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G의 PDF에다가 이제 시그마 2분의 1승 X 빼기 뮤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코비안 그 G를 X로 미분한 녀석의 자코비안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코비안 먼저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돼요? 어차피 선형 변환이죠? 선형 변환이니까, 자, G를 X로 미분하면은 남는 거는 그냥 얘 1차 계속 시그마 마이너스 2분의 1승만 남는데, 자, 여긴 여러분의 선대 그 실력을 믿고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디터미넌트의 그 지수는 밖으로 바로 삐져나오죠? 아이고. 그러면은 조합을 해보죠. 자, G의 PDF 저쪽에 써놨죠? 저거랑 조합을 해봅시다. 자, 루트 2파이분의 1 D 곱하기 자코비안 시그마의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2분의 1 시그마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뮤 트랜스포즈 곱하기 시그마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뮤. 얘 좀 더럽죠? 얘 좀 더럽죠? 더러운데 조금 더 깔끔하게 써볼 수 있어요. 자, 트랜스포즈를 이쪽에 씌우면 어떻게 돼요? x 빼기 뮤 트랜스포즈 시그마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트랜스포즈 되나요? 보여요? 자, 근데 시그마 시메트릭 매트릭스거든요. 자, 파지티브 데피니트나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를 정의하는 건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 클래스 안에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시메트릭이야. 그러니까 시메트릭을 스퀘어루트가 시메트릭이니까 트랜스포저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면은 중간에 시그마의 마이너스 1분의 1을 두 개 곱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그마는 좀 합쳐서 쓸 수 있죠? 그래서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x 빼기 뮤 트랜스포즈 시그마 인버스 x 빼기 뮤. 즉 그 선형대수 2가 선형대수의 응용이랬나요? 그 과목 이름이? 아무튼 선대 2쯤에 나오는 2차 형식 폼이 됩니다. x 빼기 뮤에 대한 2차 형식이 되죠. 왜요? 왜? 두 번째 줄 마이너스 내려가잖아요.
갑자기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네, 제가 윗줄에 넣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우리가 다른 단별량 분포에서 다 그 PDF가 어떻게 생겼는지, PDF가 실제로 그 확률 밀도 함수가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봤었잖아요. 얘도 개형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얘는 다별량 분포라서 우리가 개형을 그리면은 뭐 좀 힘들죠? 등고선도를 한번 대신 그려볼까요? 저번에 제가 등고선도를 잠깐 짤막하게 얘기했었네. 등고선도는 별거 아니고 그냥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자, fx는 c를 x가 사는 세상에서 c의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자, 어차피 등고선도라는 게 높이가 같은 점들을 쫙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맞게 여기서 c를 변화시켜 가면서 c의 값이 같은 점들을, fx는 1인 점들, fx는 2인 점들, 이렇게 함수값이 같은 점들을 이 좌표 x가 사는 좌표 평면상에서 나타낸 지도를, 그 그림을 보통 등고선도라고 불렀었죠? 자, 그래서 이 다별량 정규분포의 등고선도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다별량 정규분포의 등고선도를 그린다는 거는 뭐냐면은 요 PDF가 상수이다, 요 놈의 x에 대한 해를 찾는 거죠. 해를 찾는 건데 x에 관여하는 텀이 어디에만 있어요? 2차 형식에만 있죠. 자, 그러니까 PDF가 C라는 거는 다 넘기면은 사실은 X에 대한 2차 형식이 어떤 컨스턴트다, 이거를 X에 대해서 푸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는 fx는 자, x 빼기 뮤 트랜스포즈 시그마 인버스 x 빼기 뮤 컨투어 플러스 그려보면 되는데, 자, 여러분 그 도형의 이동 배웠죠? 고등학교 때. 자, 어떤 한 점을, 얘가 이렇게 도형이 있어요. fx는 제로예요. 이 녀석을 오른쪽으로 뭐 이렇게 a 벡터만큼 오른쪽으로 옮겼어. 각 점이 x 더하기 a로 갔어. 이 도형의 방정식은 뭐예요? 역변환이 대입되죠?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를 어떻게 써볼까 하니, 이거는 모든 2차 형식을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let. 자, 놈 배웠죠, 놈? 루트 t1 제곱 더하기 t d 제곱, 즉 자, 놈 어떻게 정의해?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을 스퀘어루트를 취한 거를 길이로 정의하죠. 자, 길이가 일정한 점의 자취 뭐예요? 길이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원이죠? 원에서부터 모든 2차 형식의 컨투어 플러스는 원을 어떻게 막 조작한 겁니다. 어떻게 조작했냐면은, 자, 봐봐요. x 빼기 뮤 트랜스포즈 시그마 인버스는, 자, 감마 람다 인버스 감마 트랜스포즈 x 빼기 뮤죠. 자, 물론
시그마의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감마 람다 감마 트랜스포즈로 썼을 때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제가 쓰긴 써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할게요. 자, 중간에 쟤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감마 똑같은데 람다 마이너스 1분에서 람다 마이너스 2분에서 감마 트랜스포즈 x 빼기 뮤라고 쓸 수 있을까요? 중간에 갈랐어요. 자, 그러면 이거 잘 보면은 자, 람다 마이너스 2분의 1승 감마 트랜스포즈 x 빼기 뮤 요 녀석을 자기 자신을 트랜스포즈 시킨 폼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은 자, 감마 2분의 1승 람다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감마 트랜스포즈 x 빼기 뮤의 놈의 제곱이 fx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 통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냥 2차 형식을 그냥 대수적으로 갖고 놀았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컨시더 gx는 x 놈의 제곱. 어이, 인터넷이 안 뜨기 시작한다. 자, gx는 c의 잡취의 방정식은 뭡니까? x 플러스 c 1이죠? 네. 즉 무슨 그러니까 이 gx의 컨투어 플러스는 그냥 동심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x가 사는 세상을 밑에 깔고 함수값이 사는 세상을 높이축으로 쓴다면은 여기 중심에서 가장 0으로 가장 깔려 있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좀 함수값이 올라가는 형태를 좀 취하고 있겠죠? 자, 혹시 요게 이렇게 보이려나요? 자, x의 잠깐만 네 단계야. x 대신에 람다 마이너스 2분의 1승 x 대 자, 두 번째. 다음에 잠깐만 얘로부터 얘를 어떻게 만드는지 생각해봐요. 얘로부터 얘를 어떻게 만드는지. 자, 맨 처음 x에 감마 2분의 1승 x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감마 트랜스포즈 x 대입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시 그 x 자리에 x 빼기 뮤 대입하면은 얘가 이해 되나요? 하면 f다. fx가 된다. 이거 약간 조금 빨리 설명하기 위해서 좀 많이 디테일을 건너뛰었는데. 자, 여기 x 자리에 람다 마이너스 2분의 1 먼저 대입하고 그 다음에 고기 x 자리에 다시 감마 트랜스포즈 x 대입하고 고기 x 자리에 다시 x 빼기 뮤 대입하면은 얘가 나오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응하는 기하학적인 변환을 다 대응시켜봐요. 자, 자취의 방정식에서 얘를 대입했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각점을 어디로 보낸 거예요?
거기 옆변에는 감마 2분의 1승 x로 보낸 거죠. 아, 순서. 자, 그러면은 요 1번 변환에 의해서는 원이 어떻게 돼요? 자, 첫 번째 축은 루트 람다 1만큼 늘고, 두 번째 축은 루트 람다 2만큼 늘고, 세 번째 축은 루트 람다 3만큼 늘겠죠? 그러니까 어디 보자. 만약에 특별히 C를 1으로 잡았다면은, 자, 맨 처음에는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애가 1번 변환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짜부러지죠? 여기가 루트 람다 1, 여기가 루트 람다 2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에 대응하는 변환이 뭐예요? 잠깐만. 자, 응용선대에서 조금 고급스럽게 의미의 오소고널 매트릭스는 회전 변환에 대응된다 이런 말이 나오나요? 아니야, 몰라도 괜찮아. 자, 감마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는 감마죠. 자, 근데 감마라는 행렬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봐. 자, 감마라는 행렬을 첫 번째 아이겐벡터, 두 번째 아이겐벡터 다 열벡터들이 다 아이겐벡터에 대응되죠? 그 다음에 아이겐벡터들은 다 유닛 벡터고 서로 직교하죠. 자, 그래서 잘 생각해봐. 여기 1, 0, 0, 0, 0 첫 번째 x축 단위 벡터 집어넣었어. 그럼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V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위 벡터 집어넣어. V2 튀어나오죠. 즉, 이 변화는 표준 직교 좌표계를 V1, V2, V3 이 좌표계로 이렇게 회전시키는 회전 변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D가 2였다면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아이겐벡터가 이 방향으로 합시다. V1. 두 번째 아이겐벡터가 이 방향으로 해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돌린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요 축을 따라서 요 길이가 루트 람다 1이 되고, 그다음에 단축이 여기 루트 람다 2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변환 x에서 x 빼기 뮤 대입한 거. 이거는 뭐예요? 그냥 평행 이동이죠? 그래서 조 그래프가 똑같이, 자, 이제 x축은 원점은 저 멀리 있고, 자, 여기가 평균 벡터의 좌표라면은 평균 벡터의 좌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찌그러진 타원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뭐 등고선들을 그러면은 일별량 정규분포의 일별량 정규분포의 개형이랑 비교해서 생각해봐요. 자, 일별량 정규분포는 중심에서 가장 높이 솟아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다별량도 x를 하는 세상이 밑에 깔려있고 높이가 이렇게 높이축으로, 함수값이 높이축으로 튀어나와 있다고 치면은 뮤를 중심으로 이 종이 가장 높이 솟아있고, 그 다음에 그 종이 이 뮤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그 덴시티가 밀도값이 낮아지는 형태를 취할 텐데, 여기 이 공분산 행렬의 첫 번째 아이겐밸류 쪽으로는 분산이 크니까 천천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공분산 행렬의 뭐 세컨드 아이겐벡터, third 아이겐벡터 쪽으로 갈수록 좀 더 이렇게 분포가 좁게 떨어지는 모양을 좀 취하겠죠? 자, 단답형으로 이거 무조건 낼 거예요. 시그마랑 뮤, 제가 이 컴퓨터로 이게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까지 다 줄 거야. 그러면 PDF에 컨트롤 플러스를 그려라 이걸 낼 거예요. 3차원 이미죠.
뭐 얘가 R2면은 2x2면은 여러분이 그 평면에 그릴 수 있죠. 그쵸? 설마 쓰기 말씀. 그리세요. 미술 시간. 자, 이게 사실 정규분포가 상당히 가정이 센 분포인데, 그래서 이 정규분포 가정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베리에이션들이 요 2차 형식은 지켜주고 2차 형식은 지켜주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저번에 정규분포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가지고 꼬리가 되게 빨리 죽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웃라이어 같은 거를 모델링하기엔 적합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험에서 많이 쓰는 게, 아니면 보험이나 아니면 기상에서 많이 쓰는 게 막 100년에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는 갑자기 주식이 팍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기상 이변이 일어나는 거를 어떤 확률식의 모델링에 집어넣고 싶은데, 정규분포로 모델링 한다는 거는 그런 레어한 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을 때 그거 이전에 어떤 은행들 내부에서 어떤 수리적인 모델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시킬 때, 그 옛날까지는 정규분포로 가정했을 때요. 왜냐면 그때는 그런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그런 레어한 이벤트가 터질 걸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규분포로 모델링한 것들은 다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5장에서 3.6에서 배우는 T분포는 꼬리가 익스포넨셜이 아니고 폴리노미얼이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늦게 떨어져요. 그래서 T분포에서 랜덤 샘플을 뽑으면은 분명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임에도 불구하고 막 갑자기 난수를 뽑는데 갑자기 4,000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요새는 그 금융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좀 T분포 쪽을 많이 쓴다는 얘기를 저도 건너 들었습니다. 자, 딴소리 잠깐 했고요. 이제 PDF 했으니까 이제 MGF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연습했어서 가지고 이거는 지금 그냥 한서로 했어요. 자, 이거 오탈자입니다. 자, X의 그 MGF는, 자, T 트랜스 X가 위로 가야겠죠? 자, 그러면은 X가 시그마 2분의 1 G 플러스 뮤니까 얘를 전개 해가지고, 자, 뭐 그냥 평범한 정리 그냥 했습니다.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 다별량 정규분포에 대한 직관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딱 D가 2일 때는 조인트 PDF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써볼 수 있어요. D가 2면은 시그마 인버스를 우리가 다 손으로 쓸 수 있잖아요. AD 빼기 B분의 1 AD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 폼으로 쓸 수 있는데, 뭐 쓸 수 있다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오늘 다른 분포들은 대충 PDF랑 MGF랑 모멘트만 보고 넘어갔는데, 다별량 정규분포는 특이한 성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특이한 성질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 겁니다. 첫 번째, X가, 자, 평균이 뮤고, 그 다음에 공분산 행렬의 시그마의 다별량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다별량 정규분포를 이렇게 확률 변수를 선형 변환을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다별량 정규분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 선형 변환의 평균과 공분산을 우리가 늘 계산할 수 있죠. 띠어리아 3.5점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선형 변환을 해도 또 정규분포가 된다입니다.
근데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등고선도 보면은 이렇게 이걸 보면 안 되겠다. 죄송해요. 뭔가 익분 분포한테 우리가 좀 기대하는 성질들이 정규 분포는 만족을 시킵니다. 네. 생각보다 되게 강력한 성질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증명은 이거 오타야. 데피니션 들어가면 좀 복잡하고 MGF로 증명하시는 게 훨씬 간단할 겁니다. 대충 증명 어떻게 하는지 스토리 그려져요? 2에 T 트랜스포즈 Y 한 다음에 여기 Y에 집어넣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X의 MGF 계산했었잖아요. 그래서 X의 MGF에 또 여기를 곱하고 더하는 거니까 그냥 익스포넨셜의 성질 같은 걸로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코로라리입니다. 다음에 할 거는 우리가 2장에서 열심히 연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인트 PDF로부터 마지널 PDF 유도하는 거였죠. 물론 되게 당연해 보이긴 하는데 조인트로 다별량 정규분 풀면은 각 그 몇 개의 성분만 뽑아서 서브로 봐도 다 다별량 정규분포가 됩니다. 직관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우리가 지금 다별량 정규분포의 PDF 그려놨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뭐 마지널 PDF를 그린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우리가 X1의 PDF를 보고 싶고 그러면은 각 점에서 X2 반영으로 다 적분하는 거죠? 자, 근데 타원이 워낙에 이쁘니까 이게 한쪽으로 적분을 해도 다시 이렇게 종 모양이 나올 것만 같죠? 직관은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그럴듯하게 오멀하게 증명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챕터 2에서는 이거 유도를 어떻게 쓰냐면 진짜로 PDF를 그려가지고 했어요. PDF를 진짜로 적분해가지고 유도했었죠.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let A라는 행렬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A라는 행렬은 몇 바이 몇이냐면요. P 바이 D입니다. 자, P 바이 D면은 자, 행이 P고 열이 D인데 잠깐만요. 제가 너무 뛰어나왔다. 죄송해요. 지금 X라는 큰 확률 벡터가 있고 이게 지금 D 차원이에요. 이 D 차원을 P 차원의 X1이랑 그다음에 Q 차원의 X2로 둘로 지금 잘랐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뭐 평균 벡터, 공분산 확률 다 그 블락 매트릭스로 쓸 수 있죠. U1도 P 차원, U2도 Q 차원이겠고, 그다음에 코베런스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1번은 P by P, 시그마 1, 2는 P by Q, 시그마 2는 Q by P, 시그마 2가 Q by Q가 되겠죠. 자, 그래서 A라는 행렬을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 자, 처음 P by P 성분은 P 차원 항등 행렬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자, 나머지 D 빼기 P의 성분들은 전부 다 0을 채워요. 자, 그러면은 then 자, X에다가 A를 곱해봐요. 자, 행렬 그 행계수 10개수 맞는지 잘 봐요. X1, X2. 자,
얘가 P by P, 얘가 P by Q니까 x1은 P by 1, x2가 Q by 1이니까 얘 곱하고 얘 곱해서 더 할 수 있을까요? 쉐입 맞아요? 쉐이프? P by P, P by 1, P by 1 되고 P by Q, Q by 1 곱해서 다시 P by 1 되죠?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하면은 IP 곱하기 X1 더하기 0 곱하기 X2니까 X1만 남죠? A라는 매트릭스를 랜덤 팩터 X에 곱하면은 X1이 튀어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뭐 제가 어려운 거 한 거 아니고 X1이라는 큰 벡터가 있을 때 이 서브 컴포넌트만 취하는 변환 자체도 리니어 트랜스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고급진 용어로 하면 A는 아마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되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 즉 X1은 X의 선형 변환이다. 그러면은 바로 티어리엄 3.5.2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X1은 노말 되겠죠? 자, X1의 P1, 노말 P1 A 뮤, A 시그마 A 트랜스포즈 되겠죠? 그런데 A 뮤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A 뮤 정리하면 여기에 뮤1 뮤2 곱한 거니까 또 뮤2 나라고 뮤1만 남죠? 그 다음에 A 람다 A 트랜스포즈 어떻게 생겼어요? 자, IP 0 곱하기 시그마 11, 시그마 12, 시그마 21, 시그마 22 0 IP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 죄송해요. IP 0. 자, 제가 쉐입을 다 맞춰보진 않았지만 보기만 해도 바로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 보여. 얘 튀어나올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코롤하게 봐요. 자, 결과. 자, X를 이렇게 둘로 분해했을 때 한 컴포넌트의 분포는 P 차원 다벨량 정규분포고 거기에 민과 코베리언스는 이 서브 매트릭스, 서브 벡터 꼴이 된다 라는 걸 지금 우리가 뭐 어렵게 적분 같은 거 하지 않고 바로 계산을 해서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X2가 뭐 Q차원 다벨량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는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코러레이 3.5.1의 큰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냥 조인트 마지널 정규분포가 있어. 조인트 다벨량 정규분포가 있어. 그러면은 조금만 취할 그 중에서 몇 개의 성분만 꺼내도 그 성분들끼리도 다벨량 정규분포를 다시 따른다는 게 그 핵심 메시지거든요. 자, 그럼 궁금한 거, 마지널들이 다 정규분포야. 그러면은 마지널들이 다 다벨량 정규분포면 걔네들의 조인트가 다시 다벨량 정규분포가 될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의 발례를 숙제로 낼 거예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숙제 안 냈죠? 여긴 좀 연습할 게 많아요. 여긴
점점 숙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10문제가 10문제가 아니고 40문제씩 저번에 많았어요? 9문제인데 9문제가 코딩이 더 있어요. 9문제 같은데 분명 81문제가 그렇군요. 수가 점점 늘어나는 아유, 그 사기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장르도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한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뭐였죠? 어떤 임의의 랜덤 벡터가 인디펜던트 하면 두 개의 공분산이 0이다. 이거는 어떠한 분포적 가정 없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참이지 않다고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공분산이 0이라고 해서 그 두 랜덤 벡터가 독립이냐? 아니죠. 아니었죠? 자, 근데 지금 if and only if잖아요. 대체 전제 조건이 뭐길래? 요 성질이 매우 쓸모가 많습니다. 자, suppose that 이 확률 벡터가 통으로, 자, 아까 노테이션으로 그 서브 매트릭스가 통으로 노말 다벨량 정교분포를 따른다고 해요. 그러면 자, 어차피 이쪽은 트리비얼이야. 근데 뭐가 넌 트리비얼 하냐면은 조인트에서 다벨량 정교분포 보면은 공분산이 0인 것만으로 바로 독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료에서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순간 사실은 내가 어떤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인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원래 거의 없죠. 그냥 선언적으로 나는 주사위를 2번 던지니까 독립일 거야 라고 약간 믿는 건데 우리가 정규분포를 믿게 되면은 그 어떤 변수들끼리 독립인지 아닌지를 그냥 공분산 한번 계산해 보는 것만으로도 독립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쓰다가 지웠어요. 그래서 키 파트를 같이 써보는 걸로 합시다.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그래서 오른쪽은 트리비얼하다. 자, 반대 방향을 역방향을 지금 증명을 하겠습니다. 뭘로 볼 거냐면요. 자, 확률 변수나 확률 벡터 두 개가 독립이라는 거에 필요 충분 조건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2장에서 했던 게. 자, 첫 번째. PDF를 곱으로 각각의 그 마지노럴 PDF에 곱으로 쓸 수 있다. 이것도 독립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죠. 네, PDF 말고 또 뭐 있어요? CDF끼리도 조인트 CDF가 마지노럴 CDF에 곱이면은 그게 필요 충분 조건으로 독립이었죠. 네, 또 하나 있었던 게 조인트 MGF가 마지노럴 MGF에 곱이면 역시 또 독립이랑 필요 충분 조건이었어요. 여기서 쓸 거는 조인트 MGF가 마지노럴 MGF의 곱으로 나타난다라는 거를 한번 증명해 볼 겁니다. 그래서 조인트 MGF를 한번 써봐요. 자, 저 조인트 MGF 후 X1과 X2는 지금 요 표시는 지금 이렇게 세로로 쓰기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뒤집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럼 이제 조인트 MGF 따라가 봅시다. 조인트 MGF는 자, T1, T2 다 집어넣은 거고, 자, expectation of exponential의 T1, X1, T2, X2. 자, 얘를 쓰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X1과 X2를 합친 거를 X라고 쓰고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T를 T1, T2라고 이렇게 합쳐서 쓴다면 요 녀석을 그냥 익스포넨셜의 T 트랜스포즈 X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다음 얘는 자, 이제 정규분포 가정을 씁니다. X가 정규분포를 따르므로
다벨량 정규분포를 따르므로 다벨량 정규분포의 MGF를 쫙 써요. 아니 다벨량 정규분포 맞아요. 다벨량 정규분포 MGF를 쫙 써요. 그냥 E to D T 트랜스포즈 뮤 더하기 2분의 T 트랜스포즈 시그마 트랜스포즈 이거는 우리가 아까 그냥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재빨리 넘어갔었는데요. 자, 잠깐 이 폼이 잠깐 필요하고요. 어차피 T랑 뮤랑 그다음에 시그마들을 다 이 블록 폼으로 다 분리를 해서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자, 이제 가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잠깐만. 그다음에 요 블락으로 쓴 거를 싹 다 전개를 해요. 자, T1 트랜스포즈 뮤1, T2 트랜스포즈 뮤2. 그다음에 여기는 요 뭐라 그래야 돼? 2차 형식을 다 전개를 해서 써요. 얘 여기 그다음에 얘 해가지고 여기 얘 좀 익숙치 않죠? 근데 각각의 스칼라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이제는 좀 가정을 쓸 수 있을 때가 됐죠. 자, 시그마 1, 2가 0이니까 지금 여기 텀 중에서 누가 0이에요? 자, 여기 0이 있네.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공분산 행렬은 시메트릭하죠? 서로가 트랜스포즈 관계입니다. 얘가 0이라는 건 얘도 0이라는 거예요. 얘도 0이야. 그래서 남는 게 뭐예요? 쫙 하면은 자, T1에 관련된 텀이 여기 있고 T2에 관련된 텀이 여기있죠? 정리하면은 exponential T1 트랜스포즈 미1 더하기 2분의 1 T1 트랜스포즈 시그마 11 T1 곱하기 exponential의 T2 트랜스포즈 뮤2 더하기 2분의 1 T2 트랜스포즈 시그마 22 T2 튀어나와서 자, 남는 거는 얘가 누구야? 얘네들이. 자, 우리가 잠깐 빠르게 뛰어넘었던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을 수 있는데 각각이 다벨량 정규분포 X1과 X2의 마지널 MGF입니다. 정규분포의 유용한 성질 중에 하나인 제로 코릴레이션이 인디펜던스를 임플라이 한다는 것을 이렇게 MGF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무릇 자꾸 딴소리 하고 싶어지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하시고 뭐. 혹시 변수들끼리 뭔가 자료, 그러니까 테이블형으로 엑셀 테이블을 어딘가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국어, 수학, 사회 그러면은 국어, 수학, 사회 뭐 이렇게 두 성적이 연관관계가 있다 뭐 이런 용어 가지고 어떤 그래프를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주로 언제 쓰냐면 지금은 과목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가끔 어떤 데이터 타입들은 변수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누구 이렇게 피 뽑아가지고 유전자 칩에 딱 집어넣어. 그러면은 몇 번 유전자에 대응하는 어떤 단백질 수치들이 있고
단백질 수치들이 다 얼마가 쫙 나오는지가 다 나와요. 이 변수 개수가 한 몇십만 개예요. 사람들이 이걸 어떤 과학적인 연구를 하고 아니면은 연구를 이용해서 어떤 공학적인 걸 하냐면은 여기 각각의 컬럼들이 다 뜻이 있거든요. 어떤 생물학적인 그 과정에 대응하는 다 무언가를 뜻해요. 그러면은 되게 샘플을 적었는데 변수가 되게 많고 일단은 잘은 모르겠는데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일단 그것들 중에 서로 관계가 없는 거 다 잘라내고 이 생물학적 과정이랑 이 생물학적 과정이랑 이 생물학적 과정이 대충 어떤 그 단백질들끼리 좀 관계가 있는지를 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자 만약에 i번째 변수랑 j번째 변수랑 독립이면은 그 엣지를 안 그리는 식으로 정의를 하면 엣지가 있는 것들만이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은 이렇게 정의했을 때 이 더러운 자료로부터 이 좀 연관이 있는 것들끼리의 이 맵을 어떻게 그릴지 다 공분산 행렬을 추정해가지고 얘를 추정한 다음에 좀 작은 성분들을 다 잘라내고 넌제로의 성분들을 남겨서 이런 그림들을 그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이 그림으로 이제 가설을 생성하는 거예요. 뭔가 이 과정들이랑 이 과정들이 좀 연관이 있나 보다. 그러면은 그 정보를 전해들은 뭐 다른 분야에 조금 생물학적인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이 그러면은 여기만 집중해서 좀 조사를 해보자 하고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져요. 자, 이런 쓸모가 가끔 있습니다. 아주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난 거 하나를 말씀드린 건데 제가 조금 더 지금 생각이 많이 나서 더 많이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더 많습니다. 자, 다음 정의 볼게요. 자, 무릇 분포가 좋으면은 언제나 성립한다고 믿는 게 애디티비티죠. 단별량 정규 분포에서 어떤 게 성립했었죠? x1이랑 u1, 시그마 1 제곱 x2가 노말 뉴트, 시그마 2의 제곱이고 x1과 x2가 독립이야. 그러면은 x1 더하기 x2가 못 따랐어요? u1, u1 플러스 뉴트,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시그마 2 제곱 평균도 더해지고 분산도 더해지는 방식으로 애디티비티가 있었죠. 자, 다별량으로 확장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두 독립인 분포들이 다별량 정규 분포들이 있으면은 자 2번은 애디티비티고요. 그다음에 1번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게 각각이 마지널하게 노말이라고 해서 조인틀리 노말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럼 마지널리 노말인데 어떤 조건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조인틀리 노말이 되느냐, 그거에 대한 대답이 1번입니다. 자, 마지널 노말인 것들이 조인트에서 노말이 되려면은 보통은 필요한 게 독립성입니다. 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건 한번 각자 해보세요. 오늘 수업 시간에 했었던 증명 테크닉들을 되게 연습할 수 있는 좋은 정리입니다. 그다음에 자
띠어리엄 3.5.4는 그 증명은 보지 않고 공식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구경만 하고 넘어갈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똑같이 아까처럼 x를 x1과 x2로 지금 나눠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마지널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컨디셔널입니다. 자, 다른 거 하나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하나의 분포가 다시 정규 분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다른 분포에서는 쉽지 않은데 그 다별량 정규 분포에서만 되는 상당히 강력한 성질이에요. 자, 이거 증명 테크닉은 뭐 재밌긴 한데 뭐 이렇게 좀 오늘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직관만 한번 봅시다. 자,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살펴본다는 거는 x1이 가로축이고 x2가 세로축이라고 했을 때 x2가 특정한 값으로 주어졌을 때 x1의 컨디셔널 분포를 본다는 거는 x2를 한 점으로 고정했을 때 여기로 쫙 슬라이스를 달라가지고 이때 x1의 분포를 보는 거죠.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뭔가? 다시 종 모양 나올 것 같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띠어리엄 3.5.4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띠어리엄 3.5.1 Relationship with Kaijikov Distribution.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 x가 노말 뮤 컴마 시그마 제곱이면은 x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의 제곱은 카이 제곱 1이라 했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냥 다른 건 아니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난수의 제곱이 그냥 그 PDF 그냥 손으로 계산해 보면은 카이 제곱 1의 PDF랑 똑같았었죠? 그다음에 우리 또 알고 있는 게 뭐냐? 자, G1부터 Gn까지가 인디펜던트 할 때 각자 표준 정규 난수일 때 제곱해서 n개를 더해요. 그러면은 카이 제곱 n이었죠? 다시 이걸 봅시다. x가 6, 시그마 제곱을 다별량 정규 분포를 따라요. 이 녀석을 이렇게 2차 형식 지금 요 좌측에 보시는 꼴의 다별량 일반화가 얘입니다. 자, 시그마로 나누는 게 시그마 인버스로 중간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제곱이 트랜스포즈 2차 형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자 만약에 G를 이렇게 X의 표준화된 폼으로 넣는다면은 얘가 뭡니까? G 트랜스포즈 G거든요. 자, 근데 G 트랜스포즈 G가 각자가 독립인 녀석의 그 D의 제곱섬이니까 자, G 트랜스포즈 G는 각자 표준 정규분 따르는 거 독립인 거 D에 더한 거니까 카이 제곱 D 나오는 것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팩트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6분이 남았는데요. 자, 여러분, 자 다별량 정규 분포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확률 우리 지금 통계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통계는 하나도 안 했어. 아직 데이터 분석하려면 멀었어. 네. 멀었는데 지금 잠깐 맛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첫 이그젠플에서
혹시 회귀 분석 기억나요? 자, 안 기억나요? 괜찮아. x가 주어졌을 때 y를 잘 예측한다던가 아니면은 x랑 y 사이의 관계. 자, 여러분들의 수면 시간과 여러분들의 그 음주량 사이의 관계 뭐를 보통 이런 모델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x11 베타 1 더하기 x12 베타 2. 자, 지금 이게 요게 오지석 그 닉네임에 오지석 있었죠? 오지석이 음주랑 그다음에 여기가 그다음에 y 두 번째 사람 또 누구 있죠? 잘생긴 오케이. 자, 잘생긴 오지석이 음주량과 오지석 음주량이 여기는 자, 여기 다 여기 일단 이 사람에 대한 정보인 겁니다. 이 사람의 잠, 수면, 그다음에 이 사람의 저기 뭐야 통학 시간. 그래서 그런 게 P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X1P 자 베타 P라고 여기 자, 이 사람의 음주량이 이 사람의 다른 정보로 설명할 수 있되 마지막에 랜덤 에러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100% 설명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도 이 사람의 잠, 이 사람의 통학 시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로 더하기 랜덤 에러. 이 사람에만 디펜드하는 새로운 랜덤 에러.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관찰된 랜덤 에러랑 이 사람에게서 관찰된 랜덤 에러는 늘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서 베타입니다. 이런 건 다 데이터로 다 쟀잖아. 얘는 다 알아요. 얘를 몰라, 베타를. 그래서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 자, 밑에까지 다 써요. xn1 베타 1 더하기 다다다. xnp 베타 p 더하기 epsilon n 이렇게. 그러면 물론 더 복잡한 모델링도 있지만 지금은 논의를 최대한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자 x를 전부 넌 랜덤이라고 가정하고 이 에러 텀 엡실론만 랜덤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요거 보면은 뭔가 행렬꼴로 나타내고 싶지 않나요? 얘를 n×1 벡터로 보고 자 여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자 xi, j를 라지 x를 행렬로 쓰고 그 다음에 자 베타 1부터 베타 p를 이것도 나름 베타라는 행렬로 베타라는 벡터로 나와요. 놓을 수 있어요? 놓을 수 있죠? 그러면 자 y라는 확률 벡터는 자, 여기는 y는 랜덤입니다. 엡실론 때문에 x 베타 꼴은 넌 랜덤이고 다음에 여기 엡실론이라는 벡터도 엡실론 1부터 엡실론 n까지 n×1 벡터로 만들 수 있죠? 여기가 랜덤입니다. x는 대충 일단 생각을 간단하게 해서 x는 넌 랜덤이라고 가정하고 베타를 추정하고 싶어. 근데 베타 몰라요. 일단 그래서 픽스된 고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엡실론 i들이 iid로 노말 0, 시그마 제곱 따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자, 엡실론은 노말 n차원 다별량 정규분포 0, 시그마 제곱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겠죠? 여기서 따라올 수 있어요? 그냥 서로 독립인 0, 시그마 제곱 노말 정규분포 그냥 벡터로 만들었어요.
아까 띠어렘 3.4.3 중에 하나 보면은 각각의 마지널리 노말인 것들이 조인틀리 노말일 수 있는 조건을 각각가 인디펜던트 하다 있었거든요. 자, 이것만 얘기해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y는 누구예요? 엡실론에서 리니어 트랜스폼이죠. 엡실론에서 컨스탄트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y라는 그 음주량이 뭘 따른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평균 x 베타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분산은 똑같은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바로 돼요? 이거 되면 이게 돼야 이제 수업 끝나는데 이제. 자, x 베타는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x도 랜덤인 경우를 나중엔 다루겠지만 지금은 x가 우리가 관찰한 이 사람이 다른 정보는 넌 랜덤으로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엡실론의 분포는 노말이야. 근데 엡실론에서 이 자체는 넌 랜덤 파트죠. 그래서 이 녀석에다가 컨스턴트 더한 녀석이 곧 y니까 얘다가 이 컨스턴트의 분포는 분산은 그대로 있고 평균만 그 컨스턴트만큼 지금 이동한 겁니다. 자, 요 요꼴이 이번 숙제에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이비센실로 다뤄봤습니다. 숙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거 받아들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숙제는 감정이 있는